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영화업계가 어떤 형식으로 변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들기 위한 영상 지식 창작소를 한번 설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상을 왜 우리가 이 창작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매체는 또 어떠한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메일을 받든 내가 어떠한 그 동영상을 보든 복잡하고 어려운 글 자체는 보기 싫다. 그리고 짧고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본다고 손치더라도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구글이나 하여튼 유튜브나 많은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 글을 통해서 읽었을 때의 이해도입니다.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해도는 한 30배 정도가 더 향상이 된다라고 보고, 인지속도, 저것이 뭐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 빨리 인지를 하는 속도는 약 6만 배 정도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 뇌에서 회전하는 속도 자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뇌에서 인지하는 속도는 약 9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글자만 볼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동영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는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로 스피치를 해주는 것도 많이 있죠, 요즘. 그 스피치 해주는 것 자체도 이제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를 영화 산업에 가지고 가면은 뭐가 되느냐? 이것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영화 촬영을 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시나리오만 있으면은 영화 촬영을 하지 않고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굉장한 하나의 재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길면 3분, 짧으면 30초짜리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글 쓰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광고도 30초만 하면 굉장히 긴 광고입니다. 근데 이러한 광고 자체를 어떠한 상품을 주고 파는 것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내가 생일 선물을 할 때에 내가 만들어낸 영상으로 내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일 선물을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시나리오로 만든다면은 과연 생일 선물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선물이나 모든 형태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면은 영상지식 창작소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영상지식 창작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보여주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웅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감성 광고입니다. 이것은 SKT가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감성 광고인데,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광고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그냥 사진이죠. 아무나 다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그냥 열거를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열거되어 있는 사진 안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루치, 아루치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글 말고 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경음악이었죠. 글과 사진과 배경음악만 가져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면 나한테 뭔가가 뭉클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동영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진만 필요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고 모든 형태의 미디어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미디어들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음악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주연이 있으면 주연의 얼굴도 바꿔주고 거기 있는 배경이 있으면 배경도 바꿔주고 대사가 있으면 대사도 바꾸고 이런 형태의 플랫폼 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꼭 영화를 촬영해서야만이 그러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멀티미디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영상지식 창작부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 많은 영상을 수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던 영상을 아니면 사진을 다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집만 하면 될까요? 수집되어 있는 영상 하나하나가 수집되어 있는 사진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떠한 배우들에 대한 로맨틱한 장면을 연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상인지 아니면 밥을 먹는 그런 영상인지 아니면 데이트하는 영상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상당히 피사체,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피사체를 보고 이것이 어떤 피사체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피사체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이나 모든 피사체를 그 정도로 의미를 자동적으로 태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거는 전 세계에서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차례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로부터 6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20억씩, 그러니까 30억, 60억을 해가지고 실패해도 좋으니 피사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피사체의 구분만 좀 해달라라고 하는 연구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지나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드라마에서 최지우라는 사람이 겨울 연가에서 어떻게 했을 때 여기 배 누구와 최지우는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것들을 검색을 해서 불러오면 그것을 나열을 시키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의미화를 하고 그것을 저장을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체주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주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뽑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온톨로지 사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하나씩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영상지식 창작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것은 내년부터 이 영상지식 창작소가 5년간 정부로부터 약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후의 목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저희들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제공해 주면 모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광고를 만들 수 있고 멀티미디어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소상공인이라 그러면은 이 학교 앞에 가 있으면은 맥주집도 소상공인, 분식집도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도 소상공인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과연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광고 하나 찍는데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광고를 못 해요. 그럼 뭘 가지고 광고합니까? 찌라시. 길 가면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나눠주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가게를 선전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지식 창작소, 자, 그렇다면 영상지식 창작소 플랫폼에 구성할 수 있는 우리 4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형태의 그 소스는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영화제로서 굉장히 많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에 들어가 보면은 붉은 카펫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것들은 많이 보지만 IT를 이용해서 영화 산업을 살려주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IT를 통해서 영화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영상지식 저장소인데 그 영상지식 저장소에 들어가는 영상은 국가가 돈을 들여가지고 충분하게 구매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도 전부 다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구매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태깅을 붙일 겁니다. 태깅을 붙이고 난 뒤에 거기에 태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5년 후에는 아마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영상지식 창작소 1월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필요성이나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상지식 창작소예요. 인터랙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멀티미디어의 다큐멘터리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넣어야만이 인터랙티브에 대한 기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극을 볼 때에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여기 막 이렇게 관중들한테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물도 나눠 먹고 뭔가를 그 연극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관객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쉐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액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연극은 그런데 영화는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제가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4D 이 극장에 대한 특허를 내고 4D 극장에 들어가는 그 시연을 할 때에 어떠한 영화를 보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자씨, 친절한 검자씨를 대상으로 했는데 검자씨가 전화를 걸면 여러분들이 전화에 검자씨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데에 검자씨가 이영애가 앉아 전화를 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전화에 너나 잘했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니거든요. 밖에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은 여기 있는 형광등이 번쩍번쩍거리고 내 의자가 번쩍거리고 움직이고 물이 쏟아지고 하는 것 전부 다 그것도 영상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줄거리에 따라 가지고 관객하고 같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만들 때는 단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제가 단방향으로 만든 것은 지금부터 8년 전에 단방향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이 총회하실 때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영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연을 보였어요. 의자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방경문 총장님 앉혀놓고 영화를 틀어가지고 보여줬는데 방경문 총장님의 전화기에 총장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나 잘했어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이해를 하시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반응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방향이 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인터랙티브 무비는 양방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겠느냐? 여러분들 요즘 크로스 미디어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죠? 크로스 미디어가 뭡니까? 원 소스 멀티 유틸리티라든지 하는 그런 것일 텐데 유니폼이라든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이것이 영화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어떠한 형태의 매체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로스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을 극장에서 봤을 때에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저분은 저런 식으로 대답할 때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줄 겁니까?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분기점 이름을 때 하나 물어볼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방경문 총장님한테 이렇게 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방경문 총장님은 A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B로 가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영화에서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영화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영화를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손을 드세요. A라고 갈까요? B라고 갈까요? 그래 A라고 갈 사람 손들어. B라고 갈 사람 손들어. 이래가지고 대중으로 많으면은 그 줄거리가 B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는 하나의 줄거리가 하나의 엔딩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 어떤 형태든지 하나의 엔딩인데 지금은 인터랙티브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줄거리가 하나의 엔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엔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학도한테 고초를 당할 때에 물어봅니다. 관중에게 숙청을 들까요? 말까요? 어떤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은 드는 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거고 들지 말라 그러면은 들지 않는 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거라 이게요. 그런데 영화로서 다 이렇게 영화의 관객들이 많은 것에서 충족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셀러폰이죠. 이제는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셀러폰으로 나왔을 때에 이 OSMU가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됐을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가 있는 구성 자체가. 그래서 똑같은 영화라도 내가 핸드폰으로 보는 영화와 그 다음에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광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고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의 TV에서 나오는 광고는 그냥 TV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광고지만 그 광고가 똑같은 줄거리인데 그러나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호 의견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줄거리로 바꿔지는 핸드폰에 맞는 광고로 바꿔진다는 거죠. 세상은 그것이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PC용으로 핸드폰용으로 어떤 용어로 이제 많은 형태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무비가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영상으로서 전달해 줄 때에 전달받는 사람의 의향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진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보면 인터랙티브 무비의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시간성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줄거리 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이상 되면은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고 코스피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실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영화 줄거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내 줄거리에 오늘에 따랐던 주가는 다를 거고 내일 주가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실시간성으로 나의 응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일 비가 오면 지금 비가 오면 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의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줄거리에 실질적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랙티브에 대한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뭐 문화예술이든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영화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IT가 접목된 영화에 대한 장르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장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매체를 어떻게 인식을 해서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랙티브라고 할 때에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하나의 의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랙티브 무비도 나오고 인터랙티브 광고도 나오고 인터랙티브 게임도 나오고 한창 여러 분야의 장르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뭐 인터랙티브 예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개인에게 공감성을 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집 밖에서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요즘 이제 이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홈에서 유행하고 있는 집 밖에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만 보면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괜찮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 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스레인지는 끄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켜는 거는 못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끄고 켜고를 마음대로 못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터랙티브 무비에서의 양방향성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TV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TV 말고 핸드폰으로 하는 데까지 규제를 하겠느냐 이거죠. 내가 영화를 보는데 TV에 통해서는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것을 교감을 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핸드폰으로 가지고 그 멀티미디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버리면 젊음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냥 도전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소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은 기업에 취직을 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고 난 뒤에 그 머릿속에서 무엇이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인용되기 안 되지만 그것을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젊은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뿐이에요.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 홈도 하고 4D 극장도 하고 모든 것을 연구소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젊었을 때에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도전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도전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통신연구원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보다 뭔가를 실천해서 만들어낸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뭐 경시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뭐 상을 탔다든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한번 해봤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요구하는데 인터랙티브 무비가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큰 하나의 영역이 될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선물할 때에 애인한테 선물할 때에 물건을 사서 선물하는 것은 고정적이에요. 내가 뭐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하든 밥을 한 끼 사주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밥 한 끼 사준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진정성하고 내가 이 친구한테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것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상 편지로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대 간 자식이 편지를 아무리 써가지고 업무를 주면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듣고 보고 여러 번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상으로서 어머님을 얼굴을 보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것을 영원히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동영상의 개념을 하나의 상품의 개념으로서 보고 그 상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한 매체를 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 2, 3년 후에 그러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도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를 지금 여기 있는 학생에 대한 얼굴을 내가 바꿨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영화 배우의 얼굴로 이것을 바꿨다. 바꾼 것이 돼 가지고 어떤 초상권이 침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쓰면은 초상권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상권이 침입이 된다는 것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를 내 마음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객체에 대한 얼굴뿐만 아니고 영상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영상 속에 삽입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거 말고 배경도 바꿔야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대사를 외우는 것은 나는 그 대사가 필요가 없다. 그럼 그 대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더빙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TTS 아시죠? 텍스트 투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통해 가지고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랙티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스 부호 아십니까?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영화 안에서 손으로 모르스 부호를 치면 그 모르스 부호가 해석이 되어 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전달될 때에 그 사람이 느낀 것을 그 핸드폰에 전달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 또한 인터랙티브 하는 일종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안에서 들어가는 자동차가 우리 게임을 할 때에 자동차가 지금 폭주를 하고 싶은데 폭주를 못하고 천천히 갈 때에 내 스스로가 운전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폭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도 하나의 인터랙티브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 8명을 통해 가지고 딱 한 달 동안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터랙티브의 종류가 8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의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인터랙티브 기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기능을 개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기능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좀 짜증나고 재미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영화가 어떤 형식으로 파급 효과가 가는 것은 이제는 원소스 멀티 유저에 대한 개념으로 많은 매체들이 발생을 했고 또 원 스토리가 멀티 엔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선물 자체가 자신의 심성이 우러날 수 있는 형태의 선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떠한 광고나 소상공인들이 준비를 해야 할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저 복덕방 속에는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근데 저 복덕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쳐야 됩니다. 근데 치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정보를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그 집만, 복덕방 집만 사진만 찍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내가 다 온다 라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이 내가 일본을 갔다는 거예요. 일본이니까 일본말도 잘 몰라요. 일본에 앱이 뭐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일본에 가서 사진만 찍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상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한국말로 다 가르쳐준다. 그것이 스마트 간판입니다. 스마트 간판이 전부 다 널려있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다 붙어 있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뭘까?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걸려놓은 스마트 간판에 들어가는 광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이 영상지식 창작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어떤 하나의 기술 개발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를 만들어주고 공급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취직을 하게 되시면 이런 큰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를 모르고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내 스스로가 소비품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은 연구를 할 때에 나는 삼성전자의 어떤 파트에 나는 소비자다. 소비품이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실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봉급주니 그것을 받아서 나는 여기에만 열심히 몰두를 해서 이것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과연 기업이 원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 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소입니다. 1년에 6천억을 씁니다. 국가로부터 6,400억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박사가 45%, 석사가 한 50% 된다고 봅시다. 차라리 그 사람들 1년간 봉급 안 주고 6,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고려대학교에 다 줬다고 봅시다. 고대에 1년간. 그러면 내 학생들이 얼마 숫자 될지 모르지만 1년간 6,400명한테 한 명당 1억씩 하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번 개발해 주세요. 라는 명제를 줬을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와 전자통신연구원에 6,400억 주고 1년 나오는 결과가 어느 것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예? 고대가 많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고대에 그렇게 사람 없어?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6,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그 군대에 가면 육군 병장이 1시간 하는 일과 육군 이등병이 1시간 하는 일이 일량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1시간 동안. 그렇지만 봉급도 달라요. 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2,000명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항상 똑같은 생각,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 세계에서 1등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머리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해봤지만 머릿속에 실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00명만 되면 그럼 전자통신연구보다는 낫죠. 그래서 요즘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다면은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 스스로만, 지만 아는 거예요. 지가 100번 알아봤자 그거는 남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에 안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제가 이 영상지식 창작소를 만들 때에 또 4D 영화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어떻게
극장 안에 있는 주인공이 전화를 거는데 관객이 그게 왜 받습니까? 관객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던 식은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되게 해보자. 그런데 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여러분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기술자에 대한 근성을 가질래? 아니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창작자에 대한 근성을 가질래? 아니면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혁신가의 근성을 가질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보니까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그 다음에 이노베이터가 되고 싶어. 이노베이터가 훨씬 많네요. 우리 대학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자통신연구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과대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래밍을 대부분 다 안 하실지 모르지만 공대 우리 이제 전산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자기 생명줄이에요. 그것이 알아야 무엇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 용접하는 기술을 알아야 자기가 영접을 하고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았는데 전자통신연구원에도 프로그래밍 한 사람을 굉장히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38세 내지 40세가 되면은 프로그래밍 안 해요. 자기 먹고 사는 자기가 충실하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술을 경하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도 기술자가 안 되면 크리에이터가 못 돼요. 기술자가 안 되면 이노베이터가 못 됩니다. 제일 바탕은 기술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찮게 저것 하는 사람은 나보다 좀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내가 영상지식 창작소를 만들 때 하나씩 차곡차곡 하고 또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들 때 하나씩 차곡차곡 하듯이 이것이 과연 크리에이터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못하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지식 창작소가 앞으로 굉장한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원소스 멀티 유저가 하나의 줄거리가 여러 개의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원소스 멀티 유저의 시대가 왔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개념으로서 아마 이 인터랙티브 무비와 영상지식 창작소를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절대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 혼자만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발표를 통해서 지 스스로의 힘을 과시할 때 그것이 실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